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비전이 없는 게 문제다. 다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다. 저축하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써라. 홀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는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현재의 소득이 곧 재산이라고 여기는 착각이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의사와 변호사,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한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 사람의 직업을 큰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직업은 그 사람의 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다. 가난한 변호사와 의사가 있는 반면 진짜 부자인 청소부도 있다. 소득과 재산을 헷갈리면 부자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 소득은 재산이 아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진짜 부자를 가려낼 수가 있다. 배우자를 찾을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을 살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비 성향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당신 역시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좋은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빚 좋은 개살구는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말자. 사람들은 비싼 차, 고급 주택,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등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를 과시하는 사람에게 어디에 사는지, 차는 무엇인지, 새 차를 산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라고 하기도 한다.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짜 부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소득, 가진 고급 물건들을 강조한다. 진짜 부자는 그러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해온 성취와 과정들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진짜 부자들의 소득은 전 재산의 8.2%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부자들 중 상속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부자가 되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현재의 소득이 높을지라도 부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허덕이며 산다. 잠깐의 부를 갖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부를 이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가? 흔들리지 않는 부는 어떻게 축적되는가?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온다. 돈에 대한 존중은 절제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처럼 소득 명세서상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백만장자들의 약 70%는 부모가 근검절약했다고 말했다. 진짜 부자는 검소함과 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그 자식들마저도 그러하기에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나기만 한다. 부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 과시로 돈을 쓰기보다 실속 있게 돈을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재산 증가의 원칙은 단 하나이다. 소득보다 적게 쓰는 것. 소득보다 적게 쓰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다. 진짜 부자는 소득 대비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가짜 부자는 소득 대비 재산이 적은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부자에 속한다. 자신이 마치 부자라도 된 것처럼 소비에만 주력한다. 직업이나 직장이 좋다는 이유로 그들의 씀씀이는 점점 더 늘어난다. 소득이 있으니 그런 빚쯤이야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빚은 오히려 날로 늘어난다. 그러한 습관을 가진 배우자까지 만난다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점점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진짜 부자는 버는 돈에 비해 쌓이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검소한 소비 습관과 재테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당신의 재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한 당신은 어김없이 진짜 부자가 된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가치 있는 뭔가를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릴 수 있는가? 소비지상주의와 대중매체의 방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지가 있는가?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 절제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대부분은 돈을 펑펑 쓸 그날을 기다리며 부자를 꿈꾼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기보다 현재와 앞으로의 똑똑한 소비를 계획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실익을 따져가며 소비를 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들인 검소한 습관을 부자가 되어서도 버리지 않는다. 부부 모두가 그러한 성향이 있어야만 부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부부들은 자식들에게도 그런 소비 습관을 물려주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불려나가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자식들도 부자가 된다. 자식들에게 큰 돈을 물려줘서라기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려줬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은 자녀보다 적게 지원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돈을 자녀에게 퍼주면 퍼줄수록 돈은 자녀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것이 된다. 결국 퍼준 돈이 자녀와의 사이를 물질적인 것에 기대게 할 수 있으며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다. 부자인 척 그만해라에서는 소비지상주의의 영향과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강조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값비싼 소비재를 자랑하는 아이들을 접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아이는 왜 같은 제품을 사주지 않느냐고 당신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진정한 자질과 능력을 그가 무엇을 살 수 있느냐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주어라. 부자 같은 옷차림에 좋은 차를 모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하라. 부모의 도움이 부족했던 자녀들에게서 오히려 부자가 많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부의 원칙을 알고 이해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을 결국 부자의 삶으로 바꾼다.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번다. 쓸 곳이 많이 생기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내며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심지어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예상해서 그 돈이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미리 쓸 곳을 마련해두거나 빚을 져서 써버린다. 그만큼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길어진다. 신용카드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서 먼저 써버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에만 많은 고민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버는 데만 신경 쓴 나머지 소비를 아무 계획도 없이 끌리는 대로만 한다면 당신이 번 돈은 재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늘리는 꼴이 된다.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쓰느냐이다. 돈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을 것들을 싸다는 이유로, 할인한다는 이유로 사서 쌓아두지는 않는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지인들이 추천한다는 이유로 구매하지는 않았는가? 이미 집에 있는 물건인지 모르고 또 구매하지는 않는가?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는 이유를 찬찬히 따져본 적 있는가? 백화점에 들러 쇼핑을 즐기는 것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라고 말하면서 나이 들어도 싫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우울해하지는 않는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를 외치며 SNS에 올리고자 월소득을 뛰어넘는 여행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의 생활 방식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버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떤 옷을 살지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시간을 써라. 부자들은 쓸데없는 고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투자 공부나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면서 뭘 먹을지 뭘 살지는 열심히 블로그나 리뷰를 찾아보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날로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날로 소비에만 집중한다. 늘 같은 날을 보내며 나이가 들어도 돈 걱정은 줄지 않는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다 똑똑한 소비와 관리가 중요하고 절제가 중요한 것이다. 내 주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40대가 넘었는데 왜 골프를 안 치냐는 것이다. 그는 한 달에 2-3번 골프 모임을 갖고 먼 지방까지 내려가 골프를 치고 오곤 했다. 나이가 들면 그 정도는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늘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점점 벌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다고도 말한다. 앞으로 긴 세월을 살려면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골프는 유일한 취미라서 또한 친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 회비를 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친구들이 골프복을 바꾸면
그도 따라서 새로 구매했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 날라올 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다. 자신이 버는 소득에서 얼마를 쓰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겉모습만 부자인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던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아직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겉모습만 부자인 삶을 배우려 하지 말자. 취미생활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취미도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 나에게 나중에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닌 이익이 되는 그런 취미를 가지라는 얘기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사회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면 부정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불행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예측하여 미리 그 돈을 소비하지 말자. 소비가 소득을 이기면 삶은 점점 힘들어진다. 지금 버는 소득이 전부인 하루살이 인생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야 한다. 부를 축적하는 기본 원칙은 검소한 습관이며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 가족이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쓰고 남은 돈을 미래에 투자할 게 아니라 저축과 투자를 하고 남은 돈에 한해서만 소비한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나이 들수록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나이 들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모두 내 책임이다.